시정 운영 슬로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슬로건의 의미를 설명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코로나 위기의 한가운데를 전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미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의 변화들이 이렇게 아주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생활의 행태라든지 오늘도 지금 기자 여러분들이 사이에 칸막이를 이렇게 조명 칸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과 함께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산업구조, 경제구조 이런 것 등도 지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대상황, 요구 이런 것들도 매우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위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정이 그야말로 변화에 빨리 대응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 시정 슬로건을 삶과 도시의 대전환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오늘 시정 방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위기로 해서 엄청난 고통과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우리 시는 시민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룬 해였습니다. 우선 2, 3월 코로나가 한창 초기에 성행해서 모두가 굉장히 어려워할 때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민관 합동 방역 체계를 구축을 해서 시민의 안전을 찾는 데 최대한 성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지진 관련된 것 역시 특별법 시행령이 작년에 9월부터 시행이 돼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우리 포항의 신성장판을 열어갈 전기차 배터리 산업 시대도 확실히 개척이 되었습니다. 빅3 기업을 포함을 해서 10개 기업이 1조 4,350억 원의 투자 약속을 한 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떠오르는 바이오 헬스 산업 역시 우리 지역의 디딤돌을 확실히 구축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사업, 그 다음에 연구센터 이런 것들도 함께 성과를 이뤄낸 한 해였고, 시내버스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노선 개편을 해서 우리 교통 약자를 중심으로 한 교통복지를 상당 부분 실현을 하게 된 해였습니다. 우리 포항은 바다와 하천으로 이루어진 원래 도시였습니다. 그 하천을 복개를 했습니다. 그러한 하천이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서 다시 복원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시범사업으로 학산천이 처음으로 복원하게 되는 기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코로나로 경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기를 겪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고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포항사랑 상품권을 5천억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액수를 마련을 해서 우리 골목 상권을 살리기로 어제 작년에 또 한 해였습니다. 국제 페리가 동해 삼척 그쪽에서 모항을 하던 것이 포항으로 옮겨서 이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마이주르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빈대교 해상 케이블카 역시 작년에 첫 공식을 가졌습니다. 민생뿐만 아니라 경제, 안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또 한 해였습니다. 금년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정 여건은 작년에 이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시민 건강과 생명이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 또한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 우리나라 인구가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포항 역시 대한민국의 수도권 지역 집중이 가속화되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올해 자칫하면 50만 선이 붕괴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태풍 마이삭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을 톡톡히 겪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위기 역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우리 지역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비상시정, 혁신시정으로 이러한 변화와 위기에 대응을 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와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극복을 하면서 또 뉴노멀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이 도시를 어쨌든 산업구조와 도시구조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속 가능성에 모든 초점을 맞춰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정책들은 시민 체감도, 호응도를 더욱 높여가는 쪽으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시정운영 슬로건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산과 도시를 대전화시켜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간다 하는 명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총 3대 분야 시민행복, 경제활력, 도시환경이라는 그에 맞춰서 18개 세부 과제를 나눠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행복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과 안심을 더하고 시민의 삶을 보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도 안전, 안심, 편함이 이루어져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과의 노력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방적이고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코로나 대책을 해서 가능한 한 전체 피해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해서 저지대 침수 지역 개선이라든지 하천 준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계속해 나가면서 근본적인 도시 계획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를 재건한다는 그러한 각오로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피해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3,166억 원의 피해 구조금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급 또 주요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도시 재건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재 총리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의 전 주기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복지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권역별 또 세대별 아우를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공생활 복지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늘고 신산업을 계속 일으키려면 우수한 인재, 미래 인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배터리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산업 역시 우수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학고를 포스텍 앞으로 이전하는 거라든지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거라든지 우리 해양 마이스터고를 전환하는 거나 또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일부 실업계 학교를 바이오 산업이나 배터리 산업의 생산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전망을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올해는 숨어있는 우리 포항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50만 선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50만 한 2,500명 정도가 우리 지역의 인구입니다. 여기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 도시가 지속되고 인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 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미래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고 철강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신성장 산업,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산업 구조를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우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전년도와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소비 확산을 위한 상품권 발행도 계속해 나감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카드 수수료라든지 우리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외에 또한 이 어택트 시대에 맞는 온라인 비대면 전환에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겠습니다. 철강 거점 센터를 올해 중에 건립을 해서 작년에 세운 강관센터와 함께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감과 동시에 약 1조 원 내외의 규모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도 적극적으로 국비 공모 사업을 도와 함께 추진을 해서 철강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또 그로 인한 지역의 소비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역 일자리, 시민행복 일자리,
시간 선택 일자리, 또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청년들이 기대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를 육성할 수 있는 콘텐츠 기업 육성 센터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올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콘텐츠 분야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우리 이 여러 가지 포스텍 주변 지곡동에 있는 여러 R&D 기관 포스텍과 함께 기술 창업하고 있는 것과 융합이 되면은 콘텐츠 분야에 새로운 많은 일자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소득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관 농업이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해서 농업 분야에 활력을 기하고 이것 역시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단지 형태의 대규모 스마트 수산 양식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양식 또 가공, 유통, 관광까지 이루어져서 아주 산업의 하나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농촌과 어촌의 정규여건 개선을 하기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어촌 뉴딜 사업 이런 것들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사업은 이제 우리 지역에 확실한 신산업으로 자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가속화되고 있지만은 올해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만들어서 배터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 또 등급 성능 평가 이런 등등의 주도권을 우리 포항 지역이 가지게 해서 근본적으로 리사이클링뿐만 아니라 배터리 산업이 우리 지역에 거점화될 수 있도록 선도 기지화될 수 있도록 나갈 것입니다. 현재 포스텍에 운영되고 있는 철강대학원이 여기 지금 간판을 다 안 바꿨습니다만은 이미 작년 연말에 철강 그 다음에 에너지 소재 대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에너지 소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를 염두에 둔 겁니다. 해서 이 에너지 소재 대학원 또 그 포스텍 내에 있는 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 등과 함께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연구 인력, 기술 개발 인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일어나게 하고 우리 산업 현장하고 시너지 효과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미 배터리 빅3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10개 기업 1조 4,350억 원이 투자 약속이 되어 있고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포스코 케미칼의 음극재 공장 또 삼성 SDI와 같이 저기한 우리 에코프로 EM 공장이 올해 준공이 되고 내년경에 GS건설의 리사이클링 공장이 건설이 되면은 우리 포항은 확실한 배터리 선도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터리 부분은 우리 지역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배터리 정책의 어떤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룰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했던 배터리 관련 포럼이라든지 이런 건 역시 그러한 선도 기지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그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텍의 연구 인력이 있고 또 포스텍 산하의 생명과학 연구소가 오래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3세대 방사능 가속기, 4세대 방사능 가속기 역시 우리 지역에 세워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육성된 연구 인력, 기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생명과학 연구소 산하에 만들어진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개방형 혁신센터에 우리 지역에 시작했던 제넥신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총 10개 기업이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점점 그것이 늘어서 우리 지역에서 바이오 관련 기업이 창업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가장 그 매력 있는 그런 장소로 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흥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산업기술기구에 현재까지 7개 기업 총 3,800억 원이 투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현재 44만 평인 경제자유구역을 100만 평으로 늘려가는 것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현재 세워지고 있는 그 시설들입니다. 세포막 단백질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규명을 해서 항체 의약품을 만들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곧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린 백신을 만드는 실증센터 역시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러한 바이오 기업, 헬스케어 산업이 새로운 들어가서 벤처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 기반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역시 경제자유구역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기존에 있던 포스텍과 각종 지국단지에 있는 R&D 기관이 협업을 하게 되면은 포항은 그야말로 바이오 헬스 산업의 핵심 기지화가 또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 포스텍 산하의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의 진료와 앞으로 일어날 바이오 산업의 핵심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항노화 의술 등과 같은 것을 하는 스마트 병원 역시 경제자유구역이나 포스텍이나 이런 주변에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그와 관련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경쟁력 또한 강화하도록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나노융합기술원 산하에 첨단기술 사업화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포스텍과 각종 R&D 기관에서 오랫동안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해서 또 제품화하고 그를 통한 우리 기업이 새롭게 중소기업이 생기고 대규모 기업이 생겨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총 4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포스텍에 만들어지고 있는 포스코 벤처밸리 인큐베이팅 센터 역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올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 또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역시 포스코와 우리 시가 또와 함께 만들어지면 포항은 기술 창업과 여러 가지 새로운 젊은이가 모여드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를 작년에 산업부로부터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개별 사업을 놓고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는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핵심 부품 산업이 집중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도 현재 수소 경제 부분을 중요한 미래 주력 산업의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총 30개 기업 이상이 입주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포항은 그동안에 제조 산업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제조 산업 중에서도 철강 산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높여감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산업,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 또 수소 연료전지 산업 이런 것들도 계속해 나가지만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산인 바다와 강, 수변도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한 관광산업이 우리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도시는 외곽에 있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전략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살리는 차원에서 또 지역 경제에 직결되게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는 도심을 핵심 관광 거점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핵심 관광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외곽에 있는 거점, 관광 거점들을 만들고 연결해 나가는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포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영일만을 쳐다보고 외국에 있는 여러 해안 도시보다 낫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점을 살려나갈 것입니다. 도심은 공동화되어서 외곽으로 많이 이탈되어 있습니다. 주거 여건 역시 좀 많이 쇠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고쳐나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도심을 생태도시와 수변도시와 해 나간다면 훌륭한 관광 거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 지수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국회하고 해서 환동의 해양복합전시센터 컨벤션 센터 대규모 센터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환호공원에 특급 호텔을 유치를 해서 포항에 많은 마이스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또한 작년에 착공한 해상 케이블카, 또 동빈대교, 그 다음에 환호공원에 포스트에서 만들고 있는 클라우드 조형물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은 우리 포항이 하나의 핵심 거점화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린에이 사업으로 우리가 숲길을 많이 만들고 도시숲도 만들고 또 복개되었던 하천들을 하나하나 복원해 나가면은 그야말로 도심은 관광 거점화가 새롭게 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외곽에 있는 다양한 관광 거점들을 계속 육성을 해나가는 정책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광 산업이 우리 포항 시민들의 일자리, 소득의 30%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환호공원에 우리가 호텔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가상한 우리 조감도입니다. 일부 업체에서 우리 환호공원에 특급 호텔과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우기를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특급 호텔과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에 바로 이러한 위락단지들이 만들어지면은 포항의 도심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만들어질 겁니다. 요 가까운 데에 대규모 전시 컨벤션 센터가 피어있는 미군 부대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 숙박시설의 객실 점유율도 높여주고 또 포항의 여러 가지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겸해서 가족들과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포항 단독으로 또는 경주와 함께해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APEC 정상회담이라든지 각종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세계적으로도 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유치를 해서 방어의 하나의 새로운 관광 도시화 해나가는 것을 확실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군 부대 동부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미군 부대에 세워질 해양복합전시센터 컨벤션센터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는 조금 시원찮은데 좌우한역에 크게 만들어져서 우리 전국의 시원한 동해 바다와 이런 걸어서 갈 수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컨벤션 센터가 거의 없습니다. 부산 백석호 역시 1km 이상 걸어가야 해운대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해양 인접 컨벤션 센터가 되어서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관광 거점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것은 해상 케이블카, 착공한 케이블카하고 클라우드 조형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러 오고 우리의 도심이 핵심 관광 거점화 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반 시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일만항을 우리 도에서 만들고 있는 통합 신공항과 또 철도와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전략으로 환동의 관광 물류 중심 항만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재작년 연말에 블라디보스토크와의 크루즈 운행을 통해서 우리 영일만항이 얼마나 훌륭한 항만인지 검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앞에 설명드린 대로 국제 페리가 이제 포항을 중구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포항은 이 큰 도시이고 해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추는 국제 수영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실내 체육관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는 실내 수영장도 기록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공식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만 고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 수영 경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 도시답게 우리 어천에 다원 복합센터를 건립해서 상시 1년 내내 국제 수영 대회, 다이빙 대회 또 이런 것들이 열릴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센터를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열악했던 형산강 이남에 새로운 해양 관광 거점, 상업 거점의 하나의 앵커 시설로 다시 거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안 횡단대교 영일만 횡단구간을 잇는 그 대물해상 건설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있듯이 경제대교이자 관광대교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약 10년 전에 2011년도경에 정부가 지역균형 개발 사업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무조건 정부가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도시 환경을 개선해서 도시를 숲과 우리 하천이 어우러진 숲과 수변 도시로 된 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고령화되고 도심이 공동화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들이 주거지역 바로 가까이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앞에서 설명되는 대로 큰 관광 자원화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철길숲을 확장하겠습니다. 현재 6.6km인 것을 효자에서 유광까지 2.7km를 연장을 해서 9.3km로 늘려나가고 연일과 있는
형산강 상생 인도교와 연결해서 좀 더 공간 범위에서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안 둘레길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북부 남부 할 것 없이 호미곶 구룡포에서 간포까지 가는 장기까지 가는 그 선이 개발이 덜 됐습니다. 그 부분에 약 40km를 올해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을 해서 해안 둘레길을 완성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또한 포항의 중요한 관광 우리 자원화되고 주변 지역의 개발 효과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산강에 대한 생태 복원 사업도 계속 추진해서 수 생태계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천 생태 하천 복원이라든지 완충 저류 시설 설치라든지 또 형산강 하류 퇴적물에 대한 정밀 조사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 도심을 가운데를 관통하는 형산강이 그야말로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갈 것입니다. 학산천 복원 사업이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 되면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되는 만큼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장차 이것이 성공을 해서 우리 도심에 흐르는 양악천, 칠성천, 두호천까지 생태 복원이 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4개의 하천이 다 생태 복원이 되면은 기존의 터인 동빈 운하와 함께 또 우리 형산강 생태 복원 사업과 함께 포항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수변 도시, 생태 도시, 관광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수년째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송도, 중앙동, 신흥동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추진을 해서 이 도심을 새로운 정주 여건을 개선된 살기 좋은 도심,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경제활동 거점화, 또 관광이 될 수 있는 관광 거점화 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과 하수물 역시 제대로 믿고 마시고 이렇게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또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것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해서 그 결과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도심에 공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 환경 부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합니다. 반면에 우리 시민들의 환경 기대 수준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지역에 대한 우리 산업 경쟁력을 계속 가지고 가는 범위 내에서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과 도시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에 우리 시가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이 5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11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우리 체감할 수 있는 대기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소띠의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천여 공직자들은 시민들과 함께 아주 소처럼 우직하면서도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도시가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예. 예, 시장님, 정부 1년 계획 시정 방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3개 분야 18개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부 보면은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한 지원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이 돈이 다 들어가는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에 새롭게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있고 또 계속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앞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전하거나 또는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올해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전부 관련된 예산을 다 기재를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그러한 사업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당연히 예산 확보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냥 뭐 대충 넘어간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관련된 예산은 확실히 확보해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